안녕하십니까. 이종일 정신과의 이종일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그 성인 ADHD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 성인 ADHD의 한 7, 80%가 우울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우울하다라는 표현은 가벼운 의미부터 굉장히 심각한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간단하게 우울한 거, 순간순간 우리가 기분에 다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우울증, 즉 우리가 우울장애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우울하다라는 기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다른 의미를 갖죠. 우울장애 심한 형태를 이제 주요 우울장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울하다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이 저하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수면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식욕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죄책감이 들고, 그 다음에 초조감이 들고, 아니면 무기력감이 들거나,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고 집중을 잘 못하거나, 자살 사고가 있거나,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피로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묶어서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의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우울장애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관련된 그런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걸 스타디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뭐냐면 우울증 환자들한테 항우울제를 투여하면서 회복 정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가 대부분 약물에 잘 반응하는데 한 30% 정도가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치료 난치성 환자라고 부릅니다. 치료 난치성 우울증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항우울제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울증은 청소년한테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한테도 오고, 성인 남자, 그 다음에 노인, 전 계층을 다 옵니다. 최근에는 좀 더 나이가 어려졌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가 퍼지면서 코로나 블루가 가벼운 우울증을 일컫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 생활에 얽매이면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제 우울적한 기분을 느끼고 모든 그런 기능들이 다운되는 그런 현상을 일컫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은 잘 됩니다. 치료는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를 합니다. 우울증의 핵심의 인지행동치료는 뭐냐면 자신과 자기 주변과 그다음에 자기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할 거고 미래가 굉장히 불량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울증의 핵심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뤄주기 위해서 마음 챙김과 같은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과 같이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우울증은 대부분 다 좋아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0%가 치료 난치성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치료 난치성 환자들은 자살 사고도 많죠.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시죠. 아이를 데리고 같이 자살을 했다는 둥 근데 왜 아이를 데리고 자살할까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아이들이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상당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은 모든 직업 능률이, 작업 능률 떨어지죠. 모든 사회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은 이렇게 견디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되고, 실제로 우울증은요,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대로 가벼운 우울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도 쉽게 치료가 됩니다. 우울증은 원인이 뭐냐면 우리 몸에 우리 뇌를 작용하는 여러 가지 뇌를 원활하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한데 그 신경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작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약물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치료 난치성이 오면 약물을 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나라에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세 번째로 치료 난치성 허가증을 받은 약물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름은 에스케타민입니다. 그래서 상품명으로는 스프라바토라고 표현을 하죠. 비강, 즉 코에다가 분무하는 형식의 약제입니다. 상당히 고가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 번째로 저희 나라에 출시된 이 스프라바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울증의 그 신경전달 물질에 뭔가 이상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 그게 주요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작용하는 수용체를 원활하게 활동하게 도와줘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치성 우울증에 유일하게 허가를 얻은 그런 약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약제를 상당히 심한 증상을 보이는 분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분이 투여 후 정말 드라마틱하게 호전이 되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드라마틱한 호전, 즉 한 사람을 구해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경험을 해서 이런 우울증 편에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 약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약제는 투여를 할 때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뭐 혈압 등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환자분이 이 스프라보트를 분무한 후에는 한 2시간 이상을 병원에 체류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체류해서 모든 증상이 원활하게 돌아온 다음에, 신체 증상 돌아온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이 비강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이제 해리 현상을 겪습니다. 몸이 내 몸 같지도 않고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이 약제가 작용하는 걸 느끼시는 거죠. 우울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약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 난치성에서 쓸 수 있는 약제가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가벼운 우울증에서 심각한 우울증까지 다양한 우울증이 있고, 대부분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처럼 대부분의 치료, 약물 치료, 그 다음에 가벼운 정신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우울증을 가진 분 중에서, 우울증을 앓는 분 중에서 한 30% 정도가 여러 약제를 투여하고 그렇게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발을 하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분들을 치료 난치성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직업 기능, 그 다음에 사회 기능, 가족에서의 어떤 기능,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한테도 너무나 마이너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치료 난치성 우울증 치료제가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울증은 제가 이렇게 치료 난치성을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다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